페이지 물권의 일반적 효력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내용은 이제 앞에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물권의 종류죠. 아닌 것들 뭐가 있었습니까? 원천권 아니죠. 사도통일권 아니죠. 공원이용권 아니죠. 지금 그거 하면은 한 35페이지 다시 보면 되잖아요. 판소도 35페이지에 있잖아요. 자, 환매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권이 아닙니다. 등기할 수 있지만은 채권입니다. 이제. 자, 그게 시험에 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물권의 이제 효력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권 효력. 갑이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란 놈이 요거를 침탈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땅을 어떤 놈이 을이 뺏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려도 이건 뭐니까 법을 안 배운 사람이 돌려도라고요. 법을 배우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침탈을 했을 때 뭐합니까? 반환 청구를 하죠. 맞나요? 자, 이 일부를 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랍니까? 야, 나가 임마.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어디냐? 포항인데 흥해입니다. 흥해. 지진 났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뭡니까? 필로티가 이게 뭡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이게 뭐 휘어졌다. 곧 무너질라 그래. 그러면 적당한 공사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가 내 땅에 넣어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조치를 해라. 안 넘어가게. 이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그래서 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청구권이라고 합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권,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물권을 갖고 있는데 침탈하면 뭐합니까? 돌려도 반환 청구. 침해한다,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 나가라, 방해 제거 청구. 옆에 건물이 넘어지란다, 무너지려 그래, 예방 조치 해달라, 예방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권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내 권리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에 나가라, 돌려도 이런 거 못하면은 소유권 취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 효력에서는 이 실효적인 효력,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할까? 물권이 우선한다고요. 등기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물권, 저당권 이런 물권을 갖고 있으면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내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하다. 이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과 무슨 조건이 있다고? 물권적 조건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내용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알겠죠?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당권 파트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면 되지. 지금 여기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알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두 개 중에 요게 더 잘 나옵니다. 응?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봅시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 몇 번 나왔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이게 케이스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봤다니까. 건물을 신축했어요. 뭐로? 무단으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근데 시험에도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와요. 알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상식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를 무단으로 건물지었다.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소유자야. 뭐라 해야 돼? 철거하라 해야 되죠. 그러면 얘한테 뭐 해야 된다고? 얘한테 해야 될 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 내 허락도 없이 왜 건물을 지어서 철거해 임마. 철거했죠? 그럼 땅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명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도하고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시험 지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세 번째, 퇴거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퇴거 청구는? 자, 우리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냐면 을 겁니다. 알겠죠? 누구라고? 을 거예요. 그러면 을 보고 나가 임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땅을 갖고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뭐예요? 철거하고 명도, 땅 명도 인도해라 할 수는 있어도 건물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요. 왜?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래서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10년 동안 3번 나왔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어려워 보여? 어려우면 안 되지. 상식 아니야. 이거 상식.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침탈해가 건물 지었다. 어떻게 됩니까? 부사. 하겠나 모르겠다. 하겠습니까? 아이고, 맞죠? 이게 그 뭡니까?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무단 건물 지어서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부수고 명도 인도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때가 사용한 건데 사용료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안 돼. 뭐는 못해? 퇴거하라고 못한다고. 왜? 저 건물 지은 사람이 누구니까? 어디니까? 을 거거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아시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모르더라도 저 건물 지은 사람이 어디니까 퇴거 청구는 할 수는 없다.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는 못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판례를. 아시죠? 그래서 이 판례는 모든 책에 우리 책 말고 우리 책이 받아볼 책 말고 다른 책에도 시험에 별표돼 있고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다. 시험에도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올해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아시죠?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게 무슨 청구권이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물권 청구권. 자, 그리고 물권하고 채권하고衝突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한다. 자, 갑시다. 그러면 책에 121페이지로 갑니다. 자, 121페이지 용어 정리 밑에 보면은 관습법에 인정되는 물권 해가지고 이거 설명 안 하고 갔죠 그냥. 뭐가 있다고요? 명간 분양 적어 놓읍시다. 명간 분양. 그 두 개만 해놨는데 명이 뭡니까? 명인방법, 관습도상 법정기사권, 분묘기지권, 양 뭐예요? 동산의 양도담보. 그래서 분묘기지권, 관습도상 법정기사권 등이 있다. 그거 말고 두 개 더 있죠? 뭐가 있다고요? 명인방법과 동산의 양도담보 이렇게 더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거기 이제 설명 끝났고 물권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일반적 효력은 밑에 가면 3번 딱 보세요. 3번. 일단 3번 보세요. 이러한 대외적인 효과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다. 자, 어디에 현관해 놓습니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우선적 효력입니다. 물권 상호 간의 이제 효력인데, 자, 우리가 물권은 뭡니까? 물권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뭐 우리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요 상환의 순위 어디입니까? 선후에 의하죠. 성립의 선후. 그러면 등기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원칙의 줄권을 하시면 돼요.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자, 지상권과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밑에 가서 이제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가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존재하는 경우, 자,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소유권 제한 물권을 존재하는 경우.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외우지 말고 이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소유권인데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려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저당권자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랬어요? 저당권 소유자님만 저당권 설정자라고 했지요.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자는 채권자. 이해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자, 봅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하지 못하면 이 채권자의 은행은 뭘 날려버립니까? 겸해 날려버리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자다? 전세권자예요. 전세금을 이걸 꼽았는데 전세금 안 줘요. 그럼 뭐 날려봅니까? 겸해 날립니다. 아시죠? 나중에 전세권 가면 나옵니다. 겸해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뭐 넣을 수 있어? 전세금 겸해 넣었죠? 무슨 금을 안 주면은? 전세금 안 주면.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제한 물권하고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그렇죠. 항상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해됐어요? 됩니다. 안 갚으면 난리뿐다니까. 소유권 난리뿐다니까. 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항상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애들이 저당권이나 이런 애들이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뭐가? 제한 물권이 뭐에 우선한다? 현관펜?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전세권 설정해놨는데 안 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겸해 넣을 수도 있고, 사용 수익도 누가 합니까? 전세권을 다 하자. 맞죠?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고요? 소유권과 전세권, 이런 제한 물권, 저당권,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자, 느끼시면 되겠고. 자, 채권의 우선한 효력.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봅시다. 일단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조금 돼요.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돼 있습니까? 자, 예외 밑에 나와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본다 이 말이야.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하면 물권으로 취급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하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별표 해놓으시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권의 내용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줄권을 씁니다. 물권의 내용이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그 침해의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배타적 지배적인 물권, 지배권인 물권의 실효성을, 자, 여기서 줄 것이어야 돼. 핵심은 뭡니까? 물권의 실효성.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서 언제나 그 다음에 현관편이 돼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줄 끊어놓고 현관편 넣으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갑시다. 여기 설명드릴게. 자, 이 사람이 요 침탈에 갔어.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요 침탈에 갔다 할까요? 침탈에 갔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이 침탈자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침해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방해 제거. 침해 염려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목적물의 침탈, 침해, 요 침해를 봅시다. 침해가 있을 때는 방해 제거,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청구는 뭐라고요? 물권 청구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니까, 병인한테. 침탈은 누가 했어요? 의뢰했죠? 네, 그래서 자, 얘가 얘한테 가서 야, 소유권 넘겼습니다. 지금 소유권 어디로 왔다고? 병인한테 왔어.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을 찾아갑니다. 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야, 반하네. 을이 뭐랍니까? 네 거가 팔았는데 꺼져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면 넘겼잖아. 누가 반환 청구해야 돼? 얘가 아니고 얘라고. 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양수인이어야 돼. 현재의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죠? 얘가 가서 반환 청구하면 뭘 한다 그래서 우리 네 거가 또 네 거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거냐 이 말이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얘가 뭐 내 거 아닌데 넘겼는데 라면 뭐랍니까 얘가 그런 거 다 한다고. 꺼지라는 거 다 한다니까. 시험 문제라면 왜 틀려 그러대. 다 하는데.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딱 이거 문제 풀 때 아 꺼져라 이거 다 나와야 돼 이렇게. 에?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운명을 만다고요. 같이 한다. 그래서 물권의 소유자,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물권적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도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병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얘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한테 놔두고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왜? 운명을 같이 하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해됐어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형합해냈습니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양갈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양갈로 2번의 핵심이 맨 끝에 있습니다. 양갈 2번 분리 양달수는 없다. 이 시험에 분리 양달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X입니다. 분리 양달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종류가 밑에 나오잖아요. 213조, 214조 내용이 옆에 나옵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청구를 한다? 물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을 어떤 놈이 침탈해가 갔어. 뺏어 갔어. 뭘 해야 됩니까? 반환 청구.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 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는 고객들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나타난다니까. 내 땅인데 어떤 놈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거든. 그러면 네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에 의해서 무슨 청구를 해야 됩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일부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반환 청구해야 된다고. 방해 제거 청구해야 돼. 침탈해 가면 반환 청구하고. 알겠어요?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 자격증만 땄지 설명이 안 되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침탈해 갔다 어떻게 된다고? 반환 청구하고, 침해했다 방해 제거 청구하고,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도 합쳐서 종류 세 가지를 합쳐서 물권적 청구권이 한다고요. 그러면 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갑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다고요. 이랬어요? 네, 말이 좀 어렵잖아. 법률용어를 쓰니까.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중개하러 왔는데 자, 어떠냐 하면은 내 땅 갖고 있는데 이놈이 침탈해 가서 뭐라 해야 돼 여러분이? 반환 청구해야 돼. 그래서 그만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반환 청구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됩니까? 똘똘 말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렸잖아. 뺏어갔죠? 그럼 어떻게 주는데? 반환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고의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한 거예요. 그러고 몇 년 동안 사용했죠? 부당기득 반환 청구가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 땅을 함부로 침탈한 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똘똘 말아 죽이뿐다고. 이건 누가 다 알아서 하냐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이 말은 네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뭡니까? 똘똘 말아 죽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내 땅을 침탈했는데. 맞죠? 어떻게 한다고? 자, 머릿속에 어떻게 돼? 내 땅을 침탈했다. 똘똘 말아 죽인다. 이걸 딱 생각하고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내가 네 때문에 손해 생긴 게 얼만데 하고 그 다음에 네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 설명 되겠습니까? 네, 돼. 요게 이제 여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대방은 뭡니까? 난 불법을 한 게 아니고 침탈한 것도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 알겠죠? 안 하면 똘똘 말아 당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반환 청구 플러스 손배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요 침탈한 행위, 침탈이 아니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방해 제거 청구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합니다. 알겠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 요걸 빼보더라도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입니까? 손배. 방해 제거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방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요거는 또는입니다.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 판서노트 돼 있습니까? 돼 있죠. 필기돼 있죠. 저 판서노트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하더라. 이 우선적 효력이고, 자, 내가 물권이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물권을 갖고 있으면은 침탈 행위에 대해서 막을 수 있고 반환 청구,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종류를 합쳐서 무슨 청구를 한다? 물권적 청구를 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뭡니까? 물권의 효력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자, 우선적 효력과 무슨 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3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넘겨서 이제 물권의 변동으로 갑니다. 물권 변동. 자, 이제 물권 변동으로 넘어갑니다. 물권 변동.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서 노트는 38페이지로 갑니다. 38페이지. 네, 물권의 변동으로 갑니다. 물권 변동. 자, 이제 물권 변동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자, 여러분 이제 뭡니까? 우리 울산에도 조금 확진자가 나오니까 아시죠? 마스크 좀 이제 많이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실 때 마스크 좀 쓰시고, 예, 저도 쓰고 다닐 겁니다. 아시죠? 근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최대한 좀 우리가 안 나올 때까지 좀 우리가 좀 거리도 좀 두고, 여러분이 이게 친구하고 같이 왔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친하잖아. 붙어 있고 싶지만 좀 떨어지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예, 조금씩 떨어져 앉으시고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m는 기본적으로 뛸 수 있죠? 예? 띄우시겠죠? 그렇게 앉아서 아세요? 알죠? 그렇게 하시고. 자, 하여튼 뭡니까? 오실 때 온도 반드시 좀 재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좀 주의를 좀 합시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 걸려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 또 확진자 접촉해가지고 또 나왔던데.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도 주의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서울에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가지 마세요. 알겠죠? 경기도까지. 위험 지역입니다. 그쪽은. 옛날에는 뭡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제 뭐였어요?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아예 진료를 안 했거든. 이제는 서울에서 내려왔다 진료 거부해. 지금 대구는 뭡니까? 뭐 집단 면역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인구의 한 20% 정도가. 그래서 대구 지금 확진자 거의 안 나오잖아요. 부산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하여튼 우리도 좀 주의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이제 물권 변동입니다. 우리 판서노트 딱 보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딱 나올 겁니다.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권은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부동산과 그렇죠. 부동산과 이렇게 동산. 그럼 그림 이해됐어요? 그림 이해됐을 거라.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물건인데 부동산과 동산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186조에 보면은 186조입니다.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의 예외가 187조예요. 자,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물권 변동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상, 공, 판, 경 이렇게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 필기되어 있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배울 거예요. 186조, 187조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시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총설 밑에 갑니다. 제1절 총설 밑에 물권 변동의 의 나옵니까? 자,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공부했는데, 자, 우리 권리 변동 했죠? 너무 오래됐죠?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더라. 들어봤습니까? 이게 권리 변동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일종인데 그 권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물권 변동이 있고 채권 변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합쳐서 뭘 한다고요?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권 변동이라 하는데 물권 또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건 무슨 변동이 난다? 물권 변동이 난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에 의해 포인트는 권리 변동의 일종인 물권 또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데 이건 무슨 변동이 난다? 물권 변동이 난다. 여기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 자, 우리가 권리 변동 보겠습니다. 권리 변동은 자,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주체. 우리 배운 적 있죠? 권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변동이 생기죠. 이게 권리 변동이라고 했는데 이 물권 변동도 마찬가지야.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도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무슨 변동이 난다? 물권 변동이 납니다.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무슨 변동이 난다? 물권의 변동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서노트 1페이지 나중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나올 건데 원인이 뭡니까? 권리가 갑에서 바뀌는 게 되는 원인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입니다. 규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권 변동의 원인 또 뭐라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에요. 권리 변동 안에 물권 변동이 있고 채권 변동이 있거든. 그 두 개 합쳐서 뭘 한다고요? 권리 변동이 나거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용 똑같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의 원인은 옆에 갈래서 무슨 변동의 원인이라고 똑같다?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같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행위로 변동되는 게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줄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을 뭡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뭐 해야 효율 발생합니까?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효율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나와 있습니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 밑에 가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로 자 그다음에 줄 것이면 돼요. 법률 규정이나 판결로서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상속으로 밑에 양갈로 2번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이름이 뭐랬습니까? 피상속인. 아버지가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생각했죠. 예? 기억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을 상속인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줄 가시면은 상속인 을에게 자 아버지 갑인데 돌아가셔서 상속인 을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사망 시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뭐가 떨어집니까? 세금 때린다고요. 재산세. 아버지가 돈이 많았다. 부동산이 많았다. 종부세까지 때립니다. 아시겠죠? 네, 세금 다 때린다고. 자, 그러면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데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로서 원해서 합의부로서 등기가 취득하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에서 등기 없이도 취득하든지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과 공시가 뭐야? 공적으로 볼 시자 아닙니까? 나타내는 방법이 공시야.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 동사는 뭡니까? 인도. 동사는 공시 방법이 인도입니다. 인도. 자, 점유인도입니다. 점유인도. 점유하거나 인도했을 때.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시다. 공시의 원칙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물권의 내용과 변동을 잘 찾았습니까? 중간쯤에 그거 죽으면 돼요. 물권의 내용과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세 번째 줄에 죽고 있습니다.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상, 표지인 공시가 공시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공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 나머지 다 필요 없고 현행법상 공시 방법 나옵니까? 현행법상 공시 방법. 자, 그것만 이제 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뭡니까? 물권. 자, 뭐다? 현관펜. 등기다. 등기. 동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점유, 이전하는 걸 뭐라고요? 인도, 점유나 이전. 이런 것 등이 동산의 물권의 공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공시의 원칙.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등기. 동사는 점유나 인도.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신의 원칙이 뭡니까? 공신의 원칙. 자, 신자가 믿을 신자죠? 이 공시 방법을 믿고 그래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공신력은 인정, 부정?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부정. 자, 근데 동사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고 그랬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공신력이라는 게, 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 토지를 을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사문서 위조했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게 등기를 했어. 자, 이랬다가 다시 누구한테 파냐면 병인한테 팔아봅니다. 이게 등기가 이렇게 딱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어느 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내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는 게 어디로 가 있다고 이게? 얘한테 가 있거든. 털 아프죠? 그럼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내 부동산, 내 소유권을 침탈했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반환 청구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버리면은 뺏기죠? 근데 이 사람 앞으로 된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누굴 보호하고 있냐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등기법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등기법 나중에 배울 건데 등기법 선생님이 이제 최종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그분이 이제 메가랜드에서 강의하신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공시법 선생님은 좀 기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인데 자 일단 공시법 선생님 오기 전에 제가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에는 뭘 취하고 있다고?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뭐야?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민법을 알고 들어가야지 쉬운 거야. 자,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서류만 딱 맞춰서 가져오면 등기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 제도의 문제점은 뭡니까? 부실과 허위의 등기가 많을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자체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 가면은 공신력을 인정해버려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시험 치는 게 우리나라 칩니까? 유럽에서 칩니까? 우리나라 치잖아. 유럽에는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인정 안 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요, 빨리 하는 거, 빨리 좋아하잖아. 그래서 서류만 갖다 놓으면 등기 다 쳐준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 생깁니까? 허위와 부실의 등기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해야 안 해? 부정한다. 알겠죠? 부정한다. 그래서 허위와 부실의 등기가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 서류만 갖다 주면은 등기 쳐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 뺏기잖아. 맞죠? 뺏기면 나중에 대감 배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매도인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뺏기더라도 민사상 병이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신력을 뭐 한다고?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런 내용도 기억 안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부정한다고. 뭘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허위나 부실의 등기가 많다 안 많다? 허위나 부실한 등기가 있다 없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신력을 인정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정당한 돈을 주고 샀고 뭐 믿었는데 과실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유권이 뺏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얘한테 주기로 한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 부정이다. 부정이다 말이에요. 근데 유럽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조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등기 권리관계 이런 것도 누가 하냐면은 국가에서 합니다. 알죠? 그래서 국가에서 나가지고 너 진짜 권리관계가 맞느냐 뭐 이런 거 확인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유럽에는. 우리나라는 등기소를 가져오면 다 해주죠. 공신력 인정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 책임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는 뭡니까? 빨리만 주장하지 나라가 책임지는 거는 없다. 너가 소송해서 너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법을 만든 걸 보면은 뭡니까? 잘못됐죠? 안 그렇습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아니죠? 근데 이 법제도를 취하는 게 우리나라 말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게 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이런 부실과 허위 등기를 막기 위해서 누구를 뽑습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은 자, 이 공인중개사가 권리 분석 다 하고 문제 있는 거 확인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100명 중에 한 놈이 나쁜 놈이 나타날지언정 99명은 정상적으로 그래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따라온 자격증, 공인중개사, 예? 그리고 공제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뭡니까? 또 이제 또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뭐 국가에서 또 뭡니까? 저거들이 만들어 중개사를 뭐 없애려고 막 하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 국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야. 우리 법제 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공인중개사 통해서 간다니까. 직방 다 봐도 마찬가지. 직방 보고 뭐 하고 한방 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다 확인하는 걸 물건 보여주고 다 누구한테 통해서 해요? 중개사가 하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부실 등기를 이런 것도 막는 방법도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확정돼 지금 뭡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플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포인트입니까? 공신력 인정 부정하고 있다는 거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등기법에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물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등기법에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니까 공신력 부정하고 부실 허위 등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신속하고 빠른데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 국가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국가 책임 안 집니다. 이런 허위 부실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또 누구 사무입니까? 국가 사무잖아. 등기 쳐서 세금 걷고 막 다 하고 집 가져갈 건 다 국가에 다 가져가고 뭡니까? 책임은 안 지고. 이게 우리나라 법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를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배우기 만들어놨어요 법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125페이지에 공신의 원칙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양갈로 1번에 보시면 공신의 원칙이라 나와 있습니까? 줄만 끊읍시다. 공시 방법을, 자, 등기, 공시 방법을 신뢰하는 경우에 그 방법이 실체 관계와 합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지해서 누굴 보호하는 겁니까?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뭐랍니까? 공신의 원칙이라 하는데, 자, 옆에 이제 넘깁니다. 밑에 내용 다 봤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공신력 인정 부정. 그것만 딱 하면 돼요. 인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인데 186조 했죠 아까.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행관편이시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법률 행위 득실 변경. 득이 뭐야? 취득하고 실 잃어버리고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취하고 잃고는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뭡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갑니다. 자, 그래서 187조인데 여기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문 나왔었어요. 자, 상공 판경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상공 판경 상이 뭔데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자, 판결인데 앞에다가 형성 판결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경매 이렇게 됩니다. 자, 기타의 법률 규정 나오는데 상속은 누가 사망시? 아버지가 노래서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도 물권 생깁니다. 공용 징수는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버린다고 해요. 수용이죠, 수용.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이 뭔데요? 보상금 지급시입니다. 뭘 지급해야 돼? 보상금 지급해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용됐다고 하는데 보상금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땅 점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러붙 봅니다. 누가? 누군지 알죠? 소유자들 들러붙 푼다니까. 난리납니다. 쳐들어가고 대모하고 난리납니다. 돈 주면 이거 그냥 가죠. 니 사용하든 말든 간단 말이야. 돈 받았으니까. 맞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머니 아닙니까? 머니. 맞잖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 뭡니까? 금고에 돈만 계속 현금 5만 원짜리 지금 없잖아요, 지금. 계속 5만 원짜리 저축하고 있습니다. 예? 저축이 아니고 은행이었다가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가서 진짜 우리 선생님도 우리 공포 선생님도 부동산 이제 안 내가 팔았는데 3천만 원 인출하려니까 뭡니까? 저 다 적으래. 왜 빼가는데요? 왜 그런 사유 다 적으래? 내 돈 내가 빼는 거 안 되나? 공포 선생님 그래서 왜 빼가는데요? 뭐 다 적으라니까. 야, 진짜 세금 내라고 내가 가져 뺀다 이 말. 그래도 막, 그럼 돼요. 그래도 내 돈 내가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지금 못 빼요. 1,000만 원 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못 빼요. 알겠죠? 그래서 어딥니까?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 뭐합니까? 금고 다 집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 뺄 수가 없어. 그게. 예? 여러분 가서 은행에서 자, 그 3,000만 원 빼러 왔습니다. 빼줍니까? 왜 빼는데요? 다 적으라 하거든. 그럼 다 적어야 돼. 뭐 구입자금, 뭐 주택 주입자금, 뭐 다 적어야 된다니까. 자,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공부선생님도 그때 가가지고 3,500만 원 빼라고 하니까 통장이 지금 뭡니까? 몇천만 원, 몇 억 있죠. 있는데 그걸 빼려 하니까 못 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금 낸다니까 빼. 자,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일 날 되고 형성 판결인데 판결 용어는 뭡니까? 무슨 시? 판결시예요. 여기 적어놓으시고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성이 되냐면은 매각대금 맞죠?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것들입니다. 자, 상속은 누구 사망 시? 피상속인 사망 시. 수용 개시, 수용은 자 판결은 형성 판결은 판결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인데 형성 판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성 판결이 어떤 거냐?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땅을 이제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합쳐서 3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1대1대1이죠. 그래서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이제 지분을 받는다고. 누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딸이든 아들이든 다 1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알죠.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이 3분의 1 지분이 있고,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누나하고 형 찾아가고 말합니까? 야, 분할하자. 팔자. 이래 하죠. 여러분 안 사오나 보네요. 왜 여러분이 이제 안 사오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받으면 이게 난리 납니다, 이거. 받으면 난리야. 그 전에 아버지가 이제 뭡니까? 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딱 돌아가시면 또 사와요. 맞죠? 그게 많다고. 주위에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몇몇도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공업사 쪽에도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뭡니까? 누님하고 이게 다 떼주고 네 거다 했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거 소송 막 들어가서 막 현직끼리 안 봐요. 그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됩니까? 그냥 자기 것만 쓰고 그냥 주면 안 돼. 사온다니까. 예? 아시죠? 그냥 많이 쓰고 다니세요. 뭐 아껴가 뭐 합니까? 맞죠? 예. 나중에 돈이 많으면 금고에 돈 넣어놓고 어떻게 되고요? 쓰고 다니시라고. 알죠? 많이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느냐? 사옵니다, 저거들끼리. 아시겠죠? 누님은 완전히 다 삭달았어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저거. 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돈 많은 거에 대해요. 자, 하여튼,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분할하자, 팔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 한다고? 공유물, 공유하고 있는 물을 분할,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요 청구를 받으면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거든. 그러면 판사가
요렇게 분할해. 이게 현물 분할이네. 현물 분할. 현물 분할.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되는데 이러잖아. 상가 건물. 상가 건물 분할돼 안 돼? 봐라, 안 받아봐서 그래. 상가를. 상가 분할이 안 돼. 한번 짜갈라 보지. 그러면 짜갈라 봐. 안 되죠? 그 토지는 분할이 된다고. 현물 분할이 돼. 근데 분할할 수 없잖아. 이게 다 법에 있어. 분할 수 없으면 경매 넣어서 대금 분할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3명 싸우잖아. 불러. 판사가 부릅니다. 일로 와라. 야, 이거 분할 안 되는 거 알지? 라는 거. 상가 분할 돼야 안 돼? 안 되죠? 에? 그러면 여기 경매 넣으면은 똥값이야. 그러면 한 명이 밀어주고 나머지 너 돈 받아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받아봐서 그래. 그렇게 판을 때린다니까, 판사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갑이한테 밀어주고 나머지 너 돈 대출 받아가 이 돈 처리해줘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상가는 이렇게 안 돼. 근데 토지인 경우 분할 되죠? 되죠? 그래서 판결 때도 이렇게 분할하라고 뭘 때리면, 판결을 때리면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렇게 분할돼 버립니다. 갑, 을, 병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받아보지 않아서 그래. 아시겠죠? 네, 받아보면 알아. 상가 받았다, 상속 받았다, 이런 상가 받은 경우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분할 청구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친구도 이제 뭡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지분 이렇게 막 내 n분의 1 다 해줬는데, 예? 어떻게 됐다고? 분할 청구 들어가고 소송하고 이러니까 뭐 친하게 지내니까 못 지내는 거지. 깨지는 거죠, 그냥. 가족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디 되면 그 아버지 친구들 있잖아요. 뭐 저 속초 놀러 가면 거기서 속초 놀러 가서 땅 사고 이랬다니까. 그 아버님이.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혹시 아버님하고 친구분들 좀 찾아다니면서 혹시 우리 아버님이 거기 어디서 땅, 그 전라도 어디 가서 땅 안 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같이 찾아가서 땅 찾기 운동하고 있다, 걔는. 지금 아직까지 한지 모르고, 한 1년 넘게 동안 계속 아버지 땅 찾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 찾는 거고, 막걸리 한 사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속초에 거기서 뭐, 어디서 샀다는데. 속초에 뭡니까? 고성에도 땅 사놨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뭐, 강화차도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계약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실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떼주고, 분할해가지고, 소송부터 해가지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친구 아버님들, 아버님 있죠. 아버님 친구분도 차댕기면서 이제 그로 땅 찾기 운동을 해요. 그래 찾아보면 몇 개 돼요. 예. 몇 개 돼요. 그전에는 뭡니까? 이거 때문에 골 아프다고 전화 오고 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뭐, 주소 소장 사줄게 해서 사주고, 했는데, 이제 돈 많고 이렇게 되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뭐, 안 주고. 맞죠? 예. 좀 주고 했는데, 이거 별 연락도 없고, 맞죠? 예, 뭐, 끝입니다. 그거죠. 자,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리고 그애는 이제 라인스콜립에 뭐 하고 하던데, 하여튼 뭡니까? JC에 또 회장까지 하고 뭐 어쩌지 하던데 그렇단 말이야. 하여튼 그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은 상가 건물을 이렇게 지분했는데 이거 분할 청구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변호사에 물어봐라. 이렇게 분할 청구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경매는 할 거다. 대금 분할 할 거다. 이 내용 다 설명해줬거든. 판사 그대로 하더라고. 다 불러가서 3명 불러가 한 명이 아들한테 요 남자한테 주고 나머지 너 둘이는 돈 받아가라. 아시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서명인데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똑같이 그래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 자,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 청구를 했을 때 이 청구권은 무슨 권이냐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판결이 떨어지면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이렇게 단독 소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는 뭘 만나 하면은 매각되고 만납시.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 이거 매각되고 만납시인데 우리 수강생 중에 경매를 해가지고 옛날에 한 7, 8년 전이니까 그래 될 거예요.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너무 싸게 잘 받은 거야. 그게 너무 기분 좋아가 그 서류 받아가지고 바로 법무사에 등기 서류 넘기고 그러면 되는데 술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 전화와가 뭡니까? 원장님 이거 잊어버렸는데 괜찮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가라. 법무사 사무실 가라. 됩니까? 된다.
돈 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리 있잖아. 돈 다시 재발급하고 돈 이제 좀 더 갑니다. 아니죠. 법무사가 30만 달라는데 30만 하고 저 등기 비용하고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다시 발급받아 됐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서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 먹지 말고 법무사 사무소가 발음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예. 예. 너무 기뻐가 막 오다 보니까 소리 잊어버리고 뭐.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 없어도 돈 냈어 안 냈어? 냈기 때문에 이제 등기 없이도 누구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냈잖아. 아시죠? 저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락 받더라도 술 먹지 말고 그냥 바로 법무사 가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일 하면 안 돼. 알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이미 돈을 완납했잖아. 완납했죠? 그러면 등기 안 돼도 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완납하면 사실 증명서를 떼주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무사 비용이 좀 더 들어갔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언제라고? 매각, 대금, 완납 시. 아시겠죠? 이게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기타 법률 규정에서 한 개만 기억합니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요때는 아까 뭐랬습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죠? 했잖아.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이에요. 얘 거예요. 무슨 말이죠?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뭐 필요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책의 이제 내용 보도록 합니다. 126페이지. 자, 우리가 187조 다시 한번 볼게요. 상공 판경했죠? 자, 요거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상공회의소 알아요? 상공회의소? 공고 옆에 가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갈 때 공고에서 시험 많이 치거든요. 자, 그런데 공고에 가면은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뭘 판단합니까? 경제를 판단한다. 맞죠? 상공회의소 있죠? 요번에 회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SK 그 회장 있잖아요, 지금. 응?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지금 회장이 되는. 그래서 상공판경은 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판단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상공판경.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상공판경은 자, 기타의 법률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면허 생깁니다. 그러면 상속은 자, 우리 책에 갑니다. 자, 상속 나왔죠? 자, 누구 사망시 연합해? 피상속이 사망시 주권하시고 공용징수 나옵니까?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할 법률 공치법이라 부릅니다. 공치법. 자, 이건 어디입니까? 맨 끝에 현금화폐 수용, 개실, 보상금 지급 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하고 현금화폐? 형성 판결만 의미하고. 자, 그래서 사행위 취소 판결 이건 모릅니다. 뭐라 되고 공유물 분할 판결 현금화폐 딱 그러시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밑에 등기 없이 물권면허 효력이 생긴다. 판결 확정시다.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자, 우리가 판결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로 와서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이행을 구하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자, 그래서 판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정확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거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옆에 가서 이제 경매. 경매는 뭐 완납시입니까? 매각, 대금, 완납시.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건물의 신축 이쪽 것이고 건물의 신축. 그 밑에 거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자, 그 밑에 거는 지금 설명 안 하고 건물의 신축했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69페이지 가서 169페이지 펴보세요. 폈어요?
자, 2번 지문. 자, 1번 지문 지금 설명하면 몰라요. 그래서 2번. 1번은 저당고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안 할 거고 2번 봐보세요. 2번. 2번 맞나요? 틀렸나요? 맞나요? 공유 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돼요. 공유 분할 판결이죠. 분할되기 전이라도 물권매도 일어난다. 맞는 지문이죠? 맞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등기하여야 틀렸죠.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세요. 5번. 좀 이따가 점유권 할 때 배웁니다. 점유권은 상속으로서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점유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소유권도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넘어가지만 점유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자, 좀 쉬었다가 127페이지 물권의 소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